요 6절에서 example 1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292쪽에 있죠. 교재 292쪽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요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 뭐 3차원 공간 내에 존재하는 함수죠. XYZ 공간 내에 이제 어떤 점을 탁 찍으면 어떤 점이 이제 XYZ로 이제 있을 때 그때 그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X제곱 Y 플러스 XZ 이렇게 되는 이제 함수가 3차원 공간에 이제 모든 점에 이제 분포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에 스칼라 필드하면 뭐였죠? 이제 3차원 공간상에 그 각 점마다 이제 어떤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스칼라 필드였죠. 이렇게. 하여튼 이건 지금 뭐 그것이 뭐 1차원일 수도 있고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점이 탁 주어지면은 그 점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런 점이 주어졌죠. 1, 2, 마이너스 1 이런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그 p의 값은 어떻게 되죠? 요 점에서의 p의 값은 x제곱 하니까 1이고 y는 2예요. 더하기 x는 1이고 이제 z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지금 그 1, 2, 마이너스 1이란 점에서 요 주어진 스칼라 필드의 값은 1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요 함수가 이제 주위에 다른 점이 되면 또 다른 값을 갖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점에서 점으로 이동할 때 함수 값이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함수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있고 감소하는 방향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방향으로 EI-EJ 플러스 K 방향으로 이제 요 점에서 함수가 이제 변화하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앞에서 보면은 요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U면은 그거는 이제 요 벡터 A 나누기 A의 크기죠. 그렇게 되면은 A의 크기는 이제 루트 9니까 3이 되죠. 그죠? 3분의 2의 I 마이너스 3분의 2 J 플러스 3분의 K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 이 변화율이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니까는 이제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 피를 구해야 되죠. 그레디언트 피. 그러면 이제 요 피에다가 아까 봤듯이 이제 이거를 하는 거죠. 피에다가 I 방향의 라운드 X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i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y 플러스 g죠. 그죠? 그래서 exy 플러스 g가 이제 i 방향으로의 이제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x제곱이죠. 그죠? x제곱이면서 그것이 이제 y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x제곱에 j 이렇게 되고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건 0이고 편미분하면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x에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P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런 함수가 되는데 그것이 1,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그 그레디언트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x, y, z 대신에 이 1,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1,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x 성분은 3이 되죠. 이제 y는 x가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g 컴포넌트도 x가 1이니까는 1 해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P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으로, 요 방향, 저기 이제 단위 벡터 방향으로는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의 요 함수의 변화율.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phi 한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 요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phi는 요거죠, 요거. 요거에다가 이제 그 u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거를 닷 프로덕트예요. 닷 프로덕트 한 결과가 바로 이제 요 u 방향으로의 요 phi라는 함수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x 컴포넌트끼리 이제 곱해주면은 이제 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이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 곱하기 1 하니까 3분의 1이 돼서 그 결과가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phi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제 여기 아까 1 to 1을 했을 때 여기 이제 1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주위의 점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점들은 이제 그 함수 값이 1이 유지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뭐 XYZ를 넣었더니 똑같이 이제 여기 연산이 돼갖고서 1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쭉 다 모으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의 그 3차원적인 서피스가 돼요. 서피스. 3차원 공간에서의 공면이 돼요. 공면. 3차원 공간에서 공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phi가 x제곱 y 더하기 xg 한 것이 1이 되는 그런 그런 함수값을 나타내는 점들을 다 모으면은 그것이 공면을 구성하는데, 이제 그 공면은 지금 1,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포함하겠죠. 왜냐하면 1,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phi가 1이 되는 점이니까 우리가 phi가 1이 되는 모든 점들을 모아서 공면을 만들면은 그 공면의 점들 중에 1, 2,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1, 2, 마이너스 1에서 그레디언트 phi를 하면 어떤 건가 하면, 그레디언트 phi를 하면은 이제 요 공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공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phi가 되고, 그리고 요 수직한 방향으로 이 함수 값이 가장 빠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뭐 좌우로 가거나 비스듬하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m씩 갔어요. 갔는데 가장 함수 값이 크게 변하는 거는 이 공면에 수직하게 1m 변했을 때가 함수 값이 가장 크게 변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phi 한 거는 뭐냐 하면은 phi가 콘스탄트인 어떤 공면이 있을 때 그 공면에서의 그 함수 phi의 값이 가장 최대로 변하는 방향이면서 그리고 이제 단위 길이만큼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증가시켰을 때, 단위 길이라 하면 이제 XYZ를 뭐 예를 들어 미터로 환산하든지 뭐 어떤 길이로 환산했을 때 그 길이가 이제 1이 되는, 즉 이제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한 것이 이제 1이 되는 어떤 그런 그 길이만큼 이제 증가시켰을 때 그 함수의 값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그런 방향이 바로 요 노말한 여기 요 그레디언트 phi의 방향이고, 그 그레디언트 phi의 방향은 바로 phi가 콘스탄트인 요 공면의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얘가 그러면 DPDS가 3분의 5가 되면 도대체 어떤 방향일까를 생각해 이제 보면 되죠. 근데 그레디언트 phi라고 하는 거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은 그레디언트 phi의 크기 하면은 이건 루트에 어떻게 되죠? 3, 3은 9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루트 11만큼 커지면은 그것이 최대 그 증가율이 되고, 그 방향이 바로 공면의 수직한 방향인데, 지금 요 S 방향으로 했더니 3분의 5예요. 그러면
요 루트 11보다는 작죠. 그죠? 루트 11은 대충 3보다는 큰데 3분의 5는 이건 2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간 게 바로 이제 DPDS예요. 그래서 DPDS의 방향이 예를 들어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 바로 이제 DPDS가 변화하는 이제 U 벡터의 방향이라 그러면 요 이제 가장 최대로 변하는 그런 그 곡면의 수직한 방향하고 지금 이제 DPDS가 3분의 5가 되는 요게 이제 변화율이 DPDS가 3분의 5가 되는 방향 사이에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DPDS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 P 곱하기 요 단위 벡터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DPDS가 3분의 5가 나왔고, 이 그레디언트 P의 크기는, 이것의 크기는 루트 11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DPDS는 3분의 5만큼만 나왔는데, 그레디언트 P가 루트 1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PDS는 그레디언트 P 곱하기 이제 U 방향의 단위 벡터 스칼라 프로덕트 했으니까 이제 U 방향과의 그 사이각이 세타면은 결국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 11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 한 게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 각도 코사인 세타는 3루트 11분의 5를 만족하는 각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세타로 쓰면 세타는 인버스 코사인 3루트 11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방향의 의미는 결국 그 함수가 최대로 변화하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것의 크기는 이제 단위 길이만큼 증가했을 때 그 함수가 최대로 증가하는 그 함수의 값의 변화를 알려준다, 이제 하는 것이죠. 같은 페이지에 있는 example 2도 example 1과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공간 내에 지금 이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제 마이너스 1, 2, 3라는 점에서 온도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증가 비율은 얼마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이제 온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어떤 공간에 이제 점에 각 이제 포인트마다 이제 온도가 분포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2, 3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온도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즉 이제 길이가 단위 길이만큼, 요 XYZ는 이제 좌표니까 이제 그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이제 단위 길이만큼 변화했을 때 온도가 가장 크게 이제 변화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어디냐, 이제 그걸 찾으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이제 그레디언트 T를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T를 이제 구해 보면은 이제 이건데, 근데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제 ex가 하나 나오고 이제 y 플러스 yg가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i 컴포넌트고, 이제 y는 뭐냐면 마이너스 2y에다가 더하기 xg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z의 경우는 이제 xy죠. xy의 k 이렇게 되고, 요 값을 이제 마이너스 1, 2, 3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 2, 3에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2, 3은 6이니까 이제 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2니까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xg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y 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요게 이제 바로 그 이제 온도가 가장 빨리 변화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물론 방향이라고 하면 유닛 벡터로 나타내야 되니까 요거의 크기로 요걸 이제 나눠주면은 바로 이제 가장 그 온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비율로 증가하느냐? 단위 길이만큼 요 방향으로 단위 길이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그 온도의 증가는 바로 이제 요것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니까 루트의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니까 루트의 69예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의 방향은 이제 요거 나누기 루트 69 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단위 벡터 u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이런 방향일 때 온도가 가장 이제 빨리 변화하고 그리고 그 온도 변화율은 바로 이제 루트 69만큼 변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함수에다가 요걸 집어넣었을 때 온도가 나오죠. 그러면 같은 온도가 나오는 포인트들을 다 더해서 하나의 곡면이 잡히고 그 곡면에 이제 요 점에서 수직하게 이제 그 곡면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향이 바로 이제 요 벡터의 방향이 여기 요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면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여기 이제 1이 되죠. 1이 되고 여기 2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 에다가 플러스 xyz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 6 플러스 273 하니까는 273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하면 263인데 1 더하니까 264가 되나요? 264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 마이너스 1, 2, 3라는 포인트에서의 온도 값이 264가 되는 거죠. 그죠? 온도 값이 뭐 264도씨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점에서 이제 온도 값이 264도인데 그 온도가 264도가 되는 점들을 다 모을 것 같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곡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곡면이 되는데 그 곡면에서 온도가 가장 빨리 변화하는 방향이 바로 이제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은 바로 요 곡면상의 요 점에서 곡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뻗은 벡터가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t 벡터고 그 그레디언트 t 벡터의 크기가 루트 69로서 이와 같은 온도 분포 상에서 요 점에서 온도가 가장 빨리 변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제 요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위기만큼 변했을 때 온도가 루트 69도만큼 변하는 것이 이제 최대로 변화하는 그런 방향이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만약에 이제 요점이 이제 지금 가장 온도가 빨리 변하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게 이 방향이 그죠? 온도가 플러스 69니까 온도가 이제 요 온도에서 단위 길이만큼 이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이제 루트 69도만큼 변하는 거죠. 가장 크게 변하는 건데 그러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요 점에서 마이너스 1, 2, 3에서 온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바로 요 방향의 정반대 방향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 방향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요 반대 방향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t의 방향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었다면은 그거야 정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t 방향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 요것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플러스로 69만큼 증가했으니까 그 반대는 마이너스 69만큼 변화하겠죠. 즉, 단위 길이당 요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온도가, 이제 루트 69도만큼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U라는 방향이 이 서피스의 탄젠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서피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진행하는 방향이 이제 요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이 p가 콘스탄트인 이제 어떤 서피스인데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변화율이 0인 방향은 어딜까요? 이제 이쪽으로 가장 크게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 정반대 방향으로는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변화율이 0인 방향은 어딜까요? 바로 접선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접선, 요 서피스에 접하는 방향. 그러면 지금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은 요 서피스의 수직한 방향이었는데, 요 u의 방향이 요 서피스의 탄젠트한 방향.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접하는 방향. 이 접하는 방향일 것 같으면은 이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과 접하는 방향 사이에는 90도의 각도가 있고, 그래서 그 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율은 그레디언트 p 곱하기 그 접하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인데, 근데 요 그레디언트 p와 요 단위 벡터 사이에는 수직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가 콘스탄트인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으로 가장 그 함수의 변화율이 큰 것이고, 그 정반대 방향으로는 그 함수의 변화율이 가장 이제 마이너스로 감소율이 가장 큰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레디언트 p 방향으로는 증가율이 가장 큰 방향이고, 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방향으로는 이제 감소율이 가장 큰 방향이고, 그리고 접선 방향으로는 변화율이 0인, 즉 지금 요 서피스에 대해서는 p가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서피스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이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서피스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근데 서피스는 이 함수 값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방향에서 함수 값은 다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탄젠셜한 방향으로는 변화율이 이제 0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이제 증가가 큰 이제 그런 방향, 가장 증가가 큰 그런 방향으로의 이제 갖다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phi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크기를 그 변화율의 크기를 갖다가 나타낼 때 dp dn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